이 이야기는 전라남도 광주의 한 부유한 가문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사랑, 행복, 그리고 자식의 미래가 그렇죠. 하지만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광주에서 5개의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최진석 회장은 그 사실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사업에 열정을 불태우는 그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아들 최민수의 결혼이었습니다. 어디 있나 이 비서. 최진석 회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넓은 사무실을 가득 채웁니다. 마트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그의 집무실은 광주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전망을 자랑했죠. 그 전망만큼이나 그의 사업 제국도 넓고 탄탄했습니다. 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이 비서가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 비서, 내가 듣기로는 우리 민수 녀석이 요즘 마트 직원과 썸 타고 있다던데 이게 사실이야? 최 회장의 날카로운 눈초리에 이 비서는 목을 크게 울렸습니다. 그게, 네, 회장님. 확인해 보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광주점 식품 코너에서 일하는 김지영이라는 직원과 약 2달째 교제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 회장은 탁자를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그 여자 뭐야? 배경이 어떤데? 학벌은? 가정환경은? 전 남친은 몇 명이나 되고? 이 비서는 식은땀을 흘리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32살의 미혼 여성이고 우리 마트에서 약 1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지방대 출신의 가정환경은 평범한 편입니다. 부모님은 소규모 분식집을 운영하시고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력에 약 3년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직장에서의 퇴직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요. 최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수상하군. 그 기간에 뭘 했는지 알아봤나? 아직 확실한 정보는 없습니다만 소문으로는 어떤 부유한 남성과 동거했다가 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 뭐 뻔하지 않나? 우리 민수도 그저 돈 많은 다음 타깃일 뿐이겠지. 이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진심으로. 진심? 최 회장은 다시 한번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진심과 거짓을 못 구분할 것 같아? 분명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거야. 40이 넘은 우리 민수가 뭐가 좋다고. 그런 여자들이 항상 그렇지. 착한 척하면서 속으론 돈만 보는 거라고. 창밖을 바라보던 최 회장은 문득 결심한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 비서, 내가 직접 그 여자를 확인해 봐야겠어. 이 비서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회장님께서요? 어떻게? 내가 직접 광주점에 평직원으로 위장 취업할 거야. 그 김지영이란 여자가 어떤 속셈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말겠어. 하지만 회장님, 이 비서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회장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비서, 최 회장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마트 체인을 직접 일으킨 사람이야. 하지만 요즘 젊은 직원들은 나를 본 적도 없을 거야. 내가 본사에만 있었지 현장에는 거의 안 내려갔으니까. 게다가 이 나이에 마트 경비원으로 일한다고 누가 날 알아보겠어? 이 비서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최 회장의 결심이 확고한 것을 알고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회장님, 어떤 신분으로 들어가실 겁니까? 정직원이라고 하지. 나이 많은 경비원으로 위장하면 좋겠군. 식품 코너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테고. 알겠습니다. 모든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본사에는 내가 건강검진차 미국에 다녀온다고 해. 아무도 이 일을 알면 안 돼. 특히 민수 녀석한테는. 최 회장은 창가로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그가 평생 일궈온 성공의 증거였습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로서 그는 온갖 사기꾼과 기회주의자들을 상대해 왔고 그들의 가식적인 미소 뒤에 숨은 탐욕을 간파하는 데 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는 확신했습니다. 김지영이라는 여자는 분명 돈을 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접근한 것이라고 말이죠. 이 비서, 내일부터 시작하겠네. 본사 업무는 자네가 잘 처리해주게. 네, 회장님. 하지만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최 회장은 자신감 있게 웃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이 두려울까? 어차피 늙어서 할 일도 없는데 이번 기회에 내 아들을 노리는 독수리 같은 여자를 쫓아내는 재미를 좀 볼까 해. 이렇게 해서 최 회장의 위장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김지영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최 회장의 의심은 사실일까요? 이 모든 의문의 실마리가 곧 풀리게 될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최진석 회장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광주점 마트에 출근했습니다. 값비싼 정장 대신 낡은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흰머리를 검은 염색약으로 대충 물들였죠. 안경도 평소보다 두꺼운 것으로 바꾸고 허리를 구부린 채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를 연습했습니다. 평소 회장으로서의 위엄과 자신감 있는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그저 생계를 위해 일하는 나이든 경비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어디쯤이람. 최 회장은 마트 입구에서 헤매는 연기를 했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그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아, 정경비님이시죠? 오늘부터 저희 마트에서 근무하시는 거 맞으시죠? 아이고, 맞습니다요. 이 나이에 취직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정말 감사합니다. 최 회장은 연기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타인에게 고개를 숙인 적 없는 그였지만 지금은 아들을 위해 자존심 따위는 내팽개쳤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간단한 교육 후에 바로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최 회장은 교육을 받으며 은근슬쩍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 직원들은 다들 젊은 사람들인가 보네요. 네,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초반이에요. 정경비님처럼 연세 있으신 분은 드물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혹시 김지영이란 직원도 있습니까? 제 조카 이름이 그런데 혹시나 해서요. 인사팀 직원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 네. 식품 코너에 김지영 씨 있어요. 꽤 인기 있는 직원이죠. 아, 그렇습니까? 이름이 같네요. 한번 인사라도 드려야겠군요. 교육이 끝나고 최 회장은 식품 코너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김지영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비서에게 받은 사진 속 여성은 32살 정도로 단정한 인상이었지만 실제로 보니 예상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진한 화장, 말끔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마트 유니폼 안에서도 드러나는 몸매까지 평범한 마트 직원이라기엔 지나치게 신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김지영은 고객들에게 상냥하게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멀리서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띤 채 고객들과 대화했지만 고객이 돌아서는 순간 표정이 싹 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뚜렷해 최 회장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지영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고 최 회장도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는 그녀와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야, 지영아, 오늘도 정장님 아들이랑 점심 먹는다며? 한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김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민수 오빠가 데리러 온대. 부럽다. 부자 남친이라 좋겠다. 매일 비싼 거 사주고. 김지영은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난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 그냥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거야. 거짓말. 최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래도 운이 좋다. 어떻게 그런 남자를 꼬셨어? 김지영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냥 남자들이 좋아하는 방법이 있지. 다른 여직원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최 회장은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녀의 말투와 태도가 꽤 경박해 보였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최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최 회장은 놀라서 몸을 숨겼습니다. 아들이 여기에 나타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김지영의 표정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당당함은 온데간데없고 갑자기 수줍고 귀여운 여자로 변했습니다. 민수 오빠, 왜 오셨어요? 바쁘실 텐데. 참 연기를 잘하네. 최 회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근처에 일이 있어서 같이 점심 먹을까 해서 왔는데 준비됐어? 네, 오빠. 잠시만요. 가방 가져올게요. 김지영은 민수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소리도 톤이 높아지고 말투도 더 애교스러워졌습니다. 최 회장은 그녀의 이중적인 태도에 혀를 찼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식당을 나갔습니다. 최 회장은 조심스럽게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마트 근처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갔고 최 회장은 밖에서 그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 특히 김지영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연애 드라마의 여주인공처럼 애교 섞인 몸짓으로 민수의 마음을 사로잡는 듯 했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은 레스토랑에서 나왔고 민수는 김지영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김지영은 마치 깜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것을 받았고 민수가 떠난 후 마트로 돌아왔습니다. 최 회장은 다시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라커룸에서 선물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고급스러운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지영은 잠시 감탄하는 듯 했지만 곧 무심한 표정으로 시계를 구석에 던져두고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경비원 복장을 한 최 회장은 조용히 그녀의 뒤에 서서 메시지 내용을 훔쳐봤습니다. 또 시계 받았어. 이번엔 명품. 팔면 500은 나올 듯. 진짜 바보같이 잘 넘어와 키읔키읔. 최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확실히 아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준 선물을 팔아 돈을 만들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오후 근무 시간, 최 회장은 계속해서 김지영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일을 하는 척하면서도 종종 휴대폰을 확인했고 누군가와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그녀는 갑자기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최 회장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창고는 넓고 물건들로 가득 차 있어서 숨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김지영은 주변을 살피더니 곧 창고 구석에 있는 작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고급 수입 와인을 보관하는 특별 창고였습니다. 최 회장은 조용히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지영은 와인 상자를 열어보고 있었고 그중 몇 병을 꺼내 자신의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마트의 고급 상품을 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도둑까지 하다니. 최 회장은 휴대폰을 꺼내 증거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와인을 가방에 넣는 모습, 창고를 빠져나오는 모습 모두 담았습니다.
김지영은 아무도 모르게 직원 전용 출구로 향했고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젊은 남성이었는데 최 회장은 그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지영은 가방에서 와인을 꺼내 그 남성에게 건넸고 남성은 그녀에게 봉투를 주었습니다. 금전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 장면도 모두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단순히 아들을 재산 때문에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거래가 끝나고 김지영은 다시 매장으로 돌아왔고 최 회장도 경비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여성이 이런 사람이라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 하지만 민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지? 고민 끝에 최 회장은 일단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한 번의 사건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그는 며칠 더 김지영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최 회장은 또다시 김지영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수입 치즈였습니다. 그녀는 같은 방식으로 마트 물건을 훔쳐 밖에서 누군가에게 넘기고 돈을 받았습니다. 최 회장은 이번에도 모든 과정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고급 수입 과일 상자를 통째로 가져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최 회장은 그녀가 단순한 재산 사냥꾼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인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마트에서는 모범 직원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경비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마트 매니저가 최 회장에게 인사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특별한 일 있으면 바로 보고해 주세요. 요즘 재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최 회장은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재고 관리요? 네, 특히 고급 수입품들이 자꾸 재고와 실사 수량이 맞지 않아요. 누가 훔쳐가는 건지. 아, 그렇군요.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매니저가 떠난 후 최 회장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제 마트에서도 도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지영의 범죄 행각을 더 자세히 조사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트가 문을 닫은 후 최 회장은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경비원이었기에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그는 CCTV 기록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당직 보안 요원이 물었습니다. 아, 내 지갑을 어디선가 떨어뜨린 것 같아서 CCTV 좀 확인하려고요. 그러세요? 어디서 잃어버리셨는지 알아요? 아마 식품 코너 근처였을 겁니다. 보안 요원은 친절하게 식품 코너 CCTV를 보여주었고 최 회장은 자연스럽게 화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지영은 혼자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일하는 몇몇 동료들도 같은 수법으로 마트 물건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김지영이 그 중심인 것 같았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다행입니다. 최 회장은 가짜 지갑을 주워 보안 요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가보셔도 됩니다. 최 회장은 마트를 나와 임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는 김지영과 그녀의 일당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를 망설였습니다. 민수가 충격을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최 회장은 김지영을 더 가까이에서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식품 코너 근처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며 그녀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던 중 민수가 마트에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영아, 깜짝 방문이야.
민수가 김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지영은 놀란 듯 했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웬일이세요? 오늘 저녁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우리 부모님을 만나보는 게 어떨까 해서. 최 회장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벌써 그녀를 부모님에게 소개하려고 한다니. 부모님이요? 아직은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괜찮아. 아버지는 지금 미국에 계시고 어머니만 계셔. 어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이야. 널 좋아하실 거야. 김지영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오빠. 몇 시에 만날까요? 6시에 퇴근하면 내가 데리러 올게. 민수가 떠난 후 김지영은 동료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야, 오늘 그 사람 부모님 만난대. 이제 슬슬 접근 중이야. 대박. 잘하면 대성공인데? 그러게. 근데 아버지는 미국에 있다는데 그게 좀 아쉽다. 직접 만나봐야 어떤 사람인지 알 텐데. 괜찮아. 어차피 곧 만나게 될 거잖아. 그때 잘 보이면 되지. 두 사람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재산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지영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화장도 새로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여러 표정을 연습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 회장은 그녀가 아들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오늘 민수 어머니 만나. 잘 보여야지. 그래야 나중에 결혼했을 때 유리하니까. 응, 알았어. 내가 최대한 순진하고 착한 척 할게. 걱정 마. 이 정도면 식은 죽 먹기지. 최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민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회의 중이거나 바쁜 일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떡하지? 오늘 밤에 그녀가 아내를 만난다고? 최 회장은 고민했습니다. 그는 당장 집으로 달려가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할까? 아니면 아들이 퇴근하기 전에 그를 만나 모든 것을 알려야 할까? 고민 끝에 그는 일단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아들도 아내도 믿을 것입니다. 그는 김지영이 마트를 떠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민수가 차를 몰고 와서 그녀를 태웠습니다. 최 회장은 그들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대신 자신의 임시 숙소로 돌아가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김지영이 마트 물건을 훔치는 사진들, 동료와 나누는 수상한 대화 녹음, 그리고 그녀가 민수에게 받은 선물을 팔려는 메시지까지. 이 모든 것이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최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아버지, 미국은 어떠세요? 건강검진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최 회장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잘 돼가고 있다. 근데 민수야, 내게 물어볼 게 있구나. 네, 말씀하세요. 혹시 오늘 김지영이란 여자를 내 어머니에게 소개했니?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놀란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 어땠느냐? 내 어머니의 반응은? 어머니는 처음엔 좀 놀라셨지만 지영이가 정말 잘 보였어요. 어머니도 마음에 들어 하신 것 같아요. 최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야, 사실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지영이란 여자. 그녀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광주점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네.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다. 내가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최 회장은 김지영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 동료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 그리고 민수를 단지 재산 때문에 이용하고 있다는 모든 증거를 설명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지영이가 그런 사람일 리가 없어요. 민수는 격렬하게 부정했습니다. 최 회장은 예상했던 반응이었기에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내가 증거를 모았다. 사진들과 녹음 파일이 있어. 이메일로 보내줄 테니 확인해봐라.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 회장은 전화를 끊고 바로 모든 증거 자료를 민수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진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김지영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내일 더 철저하게 그녀를 관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최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김지영이 언제, 어디서 다시 범행을 저지를지 감시하고 싶었습니다. 어제 보낸 증거에 대한 민수의 반응은 아직 없었습니다. 아마도 아들은 충격을 받고 고민 중일 것입니다. 마트가 문을 열고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영도 평소와 같은 시간에 출근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제와 달리 어둡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최 회장은 그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민수가 그녀에게 무언가 말했을까요? 야, 지영아. 어제 어땠어? 잘 됐어? 동료가 물었습니다. 김지영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별로. 어머니는 괜찮았는데 민수 오빠가 갑자기 이상해졌어. 이상하다니? 어젯밤에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나한테 묘한 질문을 하더라고. 마트 물건에 대해서 묻고 내가 정말 그를 좋아하는지 계속 확인하고. 헐, 왜 갑자기? 모르겠어. 누가 뭔가 말한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좀 조심하려고. 당분간은 그 일도 쉬어야 할 것 같고. 최 회장의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그 일이란 분명 물건을 훔치는 범행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그녀에게 의심을 품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김지영은 평소와 달리 조용히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평소처럼 동료들과 수다를 떨거나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분명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김지영은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최 회장은 그녀 근처에 앉아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녀의 화면을 살짝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위험해. 누가 지켜보는 것 같아. 바보야. 이제 와서 들키면 다 끝나. 조심해. 알아.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천천히 해. 아직 시간 있어. 결혼만 하면 끝이잖아. 최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결혼을 통해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김지영은 갑자기 매니저에게 다가가 무언가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가방을 들고 마트를 나갔습니다. 최 회장은 직감적으로 뭔가 있다고 느끼고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어디 가세요? 다른 경비원이 최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아, 잠시 담배 좀 피우러요. 최 회장은 핑계를 대고 마트를 나섰습니다. 김지영은 마트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최 회장은 멀리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카페 안에서 그녀는 젊은 남성과 만났습니다. 그 남성은 전에 김지영이 훔친 물건을 건넸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최 회장은 카페 창문 밖에서 그들을 지켜봤지만 대화 내용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과 몸짓을 보니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약 20분 후 김지영이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결연해 보였습니다. 최 회장은 재빨리 몸을 숨겼다가 그녀가 지나간 후 남성을 지켜봤습니다. 남성도 곧 카페를 나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최 회장은 고민했습니다. 김지영을 계속 따라갈지 아니면 그 남성을 따라갈지. 결국 그는 김지영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김지영은 마트로 돌아가지 않고 근처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명품 매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은 멀리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몇몇 매장을 들르더니 마침내 한 매장에서 무언가를 꺼내 판매원에게 보여줬습니다. 최 회장은 그것이 민수가 그녀에게 준 시계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팔려고 했던 것입니다. 최 회장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판매원이 시계를 확인하고 그녀에게 돈을 건네는 모습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이제 그녀가 아들의 선물을 팔아 돈을 만든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김지영은 돈을 받고 만족스럽게 쇼핑몰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후 마트로 돌아왔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 증거도 민수에게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트의 휴게실로 가서 조용히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는 피곤하고 침울했습니다. 어제 보낸 자료 확인했니? 네. 봤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지영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민수야, 오늘 또 다른 증거를 확보했다. 그녀가 내가 준 시계를 판 장면이야. 네. 그래, 그녀는 내가 준 선물을 팔아 돈을 만들고 있어. 방금 내가 직접 봤다.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사진 좀 보내주세요. 그래, 지금 바로 보낼게. 최 회장은 전화를 끊고 방금 찍은 사진들을 민수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경비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늦게 마트에 갑자기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최 회장은 놀라서 몸을 숨겼습니다. 민수는 직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곧장 식품 코너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김지영을 발견하자 그녀를 불렀습니다. 지영아, 잠깐 얘기 좀 할까? 김지영은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웬일이세요? 잠깐만 좀 조용한 데서 이야기하자. 두 사람은 마트 한쪽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최 회장은 조심스럽게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섰습니다. 지영아, 나 물어볼 게 있어.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뭔데요, 오빠? 내가 준 시계 어디 있어? 김지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그게 집에 두고 왔어요. 일할 때 차면 망가질까봐. 거짓말 그만해.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오늘 그 시계를 판 거 알아. 김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증거가 있어. 내가 시계를 팔고 돈 받는 장면이 찍혔어. 누가 그런 말을. 그뿐만이 아니야. 내가 마트 물건을 훔치는 것도 알아. 그리고 내가 나를 단지 돈 때문에 만난다는 것도.
김지영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고 목소리도 냉랭해졌습니다. 증거? 무슨 증거?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 아버지. 뭐? 그래, 내 아버지가 여기서 널 지켜보고 있었어. 경비원으로 위장해서. 김지영은 주변을 둘러봤고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최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저 노인네가? 그래, 우리 아버지야. 널 감시하기 위해 경비원으로 위장했던 거야. 김지영의 표정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짓을, 이게 뭐야? 나를 감시했다고?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지영아. 내가 나한테 거짓말했다는 거, 그리고 마트 물건을 훔쳤다는 거야. 김지영은 점점 더 초조해 보였습니다. 증거 없어. 그냥 노인네 말을 믿는 거야? 내가 그렇게 아버지 말만 듣는 아들이었어? 사진이 있어. 내가 물건을 훔치는 장면, 시계를 파는 장면 다 있어. 김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우리 이제 끝이야, 지영아.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한 일들은 경찰에 신고할 거야. 뭐? 경찰? 김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럴 수 없어. 내가 얼마나 널 좋아했는데. 거짓말 그만해. 넌 내 돈만 좋아했잖아. 김지영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오해야. 나 정말 오빠 좋아해. 그 시계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다시 살 생각이었어. 민수는 냉정하게 그녀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끝났어, 지영아. 그리고 지금부터 넌 이 마트에서도 해고야. 경찰이 올 때까지 여기 있어. 경찰? 김지영의 표정이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안 돼, 오빠. 제발. 내가 뭐든 할게.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하지만 민수는 이미 그녀에게서 등을 돌려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지영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직원 출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저 여자 잡아요. 최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도둑이에요. 다른 경비원들이 김지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출구를 향해 달렸지만 문 앞에서 경비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놓으세요. 내가 뭘 했다고 이래요? 김지영이 소리쳤습니다. 이때 마트 매니저가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민수가 매니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직원이 마트 물건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네. 김지영 씨가요? 네, 지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올 거예요. 매니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이네요. 일단 사무실로 데려가죠. 김지영은 경비원들에게 끌려가며 민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민수 오빠,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민수는 그녀를 무시하고 최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민수야. 최 회장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들었지? 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너무 눈이 멀어 있었네요. 괜찮다, 아들아.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깨닫고 바로잡는 거야. 민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뭘 내 아들인데. 당연한 거지. 두 사람은 함께 마트를 나왔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김지영은 체포되었습니다. 마트 매니저는 CCTV 영상과 최 회장이 제공한 사진 증거를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범행 증거가 명백했기에 김지영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차에 탑승하기 전 마지막으로 민수를 향해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민수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사건 이후 최 회장과 민수는 함께 최 회장의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둘 다 그동안의 일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별장에 도착한 그들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차 한잔 하겠나? 최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오늘은 술이 더 당기지만. 최 회장은 웃으며 캐비닛에서 고급 양주를 꺼냈습니다. 이럴 때는 술이 더 어울리지. 오늘만큼은 아버지가 허락하마. 두 사람은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침묵이 흐르다가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런 말하지 마라.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눈이 멀 수 있어. 하지만 저는 그녀의 본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그녀가 저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 회장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경험에서 오는 법이야. 이번 일이 너에게 중요한 교훈이 됐을 거다.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저를 속였던 걸까요? 아마도 그럴 거야. 그녀의 과거를 더 조사해 보니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부유한 남성들에게 접근했던 전력이 있더구나. 네, 정말요? 그래. 그녀가 이력서에 적지 않은 3년의 공백기. 그때 그녀는 다른 부자와 연인 관계였어. 그 사람의 돈을 상당히 빼돌리다가 결국 관계가 끝났지.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뻔했군요. 그래, 하지만 이제 괜찮아. 모든 게 끝났으니까.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뭐든지 물어보렴. 어떻게 처음부터 지영이를 의심하셨어요?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최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직감이었다고 할까?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 네, 그래. 내 어머니를 만나기 전에 말이야. 그때도 어떤 여자가 내게 접근했었지. 처음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내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생긴 재산만 노리고 있었던 거였어.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마트 직원과 사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왠지 불안했던 거야.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살아오며 느낀 건 갑자기 나타나 지나치게 다정하게 구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였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도 알 것 같아요. 지영이는 너무 완벽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맞춰주는 것 같았죠. 이제 보니 그게 다 연기였네요. 세상에 공짜는 없단다, 민수야. 특히 우리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재산만 보고 접근하니까.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졌고 그들은 오랜만에 진솔한 부자 대화를 나눴습니다. 최 회장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고 민수는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김지영에게 속았는지 털어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회장은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수가 거실로 나왔을 때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요리를 하시다니. 가끔은 이런 것도 좋지. 자, 앉아서 먹자.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오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 최 회장이 물었습니다. 일단 회사에 복귀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많이 소홀했으니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일에 몰두하는 것도 마음을 추스르는데 도움이 될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연애는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명한 판단이구나. 서두를 필요 없어. 좋은 사람은 언젠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거야. 식사를 마친 후 최 회장은 민수에게 제안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내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게 어떠니?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구나.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하면 좋겠네요. 그날 저녁 최 가족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 회장은 아내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그녀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이해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경비원으로 위장했다고요? 최 회장의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최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당신도 참. 그녀는 한숨을 쉬면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를 위한 일이었으니 이해해요.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그리고 어제 지영이를 소개해드렸는데 괜찮아, 아들.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서 오히려 다행이야. 가족 식사는 화목하게 진행되었고 그들은 오랜만에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수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며칠 후 김지영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절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동안의 범행 증거들이 차례로 제시되었습니다. 최 회장이 찍은 사진들, 마트 CCTV 영상, 그리고 그녀의 공범들의 증언까지 모든 증거가 그녀의 유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에서 김지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화장도 자신감 넘치는 태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피고인 김지영, 최종 변론할 기회를 드립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김지영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는 정말로 최민수 씨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점점 욕심이 생겼고 그 욕심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재판장 뒤쪽에 앉아있던 최 회장과 민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민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의 진심을 이용해서 김지영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판사는 그녀의 변론을 들은 후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김지영, 법원은 당신에게 절도죄와 사기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합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을 명령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최 회장과 민수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모든 게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야. 두 사람은 천천히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민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정 이사님. 네, 지금 곧 회사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신가요? 민수는 전화를 끊고 아버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 좀 들러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 가보렴. 나도 이제 본사로 돌아가야겠다.
경비원 생활도 재미있었지만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시간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들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더 깊은 부자 관계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 회장은 아들이 더 성숙해진 것을 느꼈고 민수는 아버지의 지혜와 사랑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차에 올라 회사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앞으로의 길도 밝아 보였습니다. 시련을 이겨낸 두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지영 사건 이후 최 회장은 다시 본사로 복귀하여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경비원 생활은 끝났지만 그 경험은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히 현장 직원들의 생활과 고충을 직접 체험한 덕분에 그는 회사 정책에 몇 가지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비서, 전 직원 복지 향상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최 회장이 사무실에서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현재 모든 지점에 직원 휴게실 개선과 급여 체계 재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경비직과 청소직의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좋아. 우리 회사의 근간은 직원들이야. 그들이 행복해야 회사도 잘 돌아가는 법이지. 최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김지영 사건 이후 완전히 일에 몰두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죠. 일에 집중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저녁에 자선 행사가 있습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이 비서가 일정표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아, 그렇지. 지역 아동센터 후원 행사였지? 네, 맞습니다. 6시부터 광주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진행됩니다. 최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도 참석하나? 예, 최 이사님도 참석 명단에 있습니다. 좋아. 그럼 나도 가겠네. 최 회장은 이 자선 행사가 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에만 파묻혀 있는 아들에게 다른 환경,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자선 행사는 진정성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녁 시간 최 회장은 정장을 차려입고 자선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사업가들, 정치인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선 행사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행사 주최 측 관계자가 최 회장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네, 좋은 일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최 회장은 행사장을 둘러보며 민수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구석에서 홀로 서 있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민수는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지 멍한 표정으로 와인잔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최 회장이 다가가 불렀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오셨군요. 그래, 좋은 일에 함께하고 싶어서. 어떻게 지내고 있나? 뭐, 그냥 평소처럼요. 일하고 집에 가고. 최 회장은 아들의 피곤한 표정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 일에만 매달리는 것 같구나. 가끔은 쉬어가는 것도 필요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일에 집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행사의 공식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나와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지역 아동센터의 대표가 나와 센터의 활동과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센터의 사회복지사 박수진 선생님이 나와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무대에 한 여성이 올라왔습니다.
35살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차림새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시작하자 행사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희망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 박수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센터에서 만난 아이들의 이야기, 그들이 겪는 어려움, 그리고 작은 도움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녀의 발표를 들으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는 진정성이 묻어났고 아이들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슬쩍 민수를 바라봤고 놀랍게도 아들도 그녀의 발표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수진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어요. 최 회장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네, 정말 그랬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행사는 계속되었고 기부금 전달식과 함께 공식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자유로운 네트워킹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민수야, 나는 잠시 오래된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올게. 너도 좀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는 게 어떻겠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저도 좀 돌아다녀 볼게요. 최 회장은 아들을 떠나 다른 사업가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종종 민수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민수가 박수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꽤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밝아 보였고 박수진도 미소를 지으며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롭군. 최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난 후 최 회장은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슬슬 가볼까? 아, 네. 민수는 조금 아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쪽은 박수진 선생님입니다. 아까 발표하신 분이죠.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 행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진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좋은 일에 함께할 수 있어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과찬이십니다. 그저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을 뿐인데요. 그 진정성이 느껴져서 더 좋았습니다. 짧은 인사를 나눈 후 최 회장과 민수는 행사장을 떠났습니다. 차에 오르자 최 회장이 물었습니다. 박수진 선생님과 좋은 대화를 나눈 것 같던데? 민수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네. 아동센터 이야기도 듣고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눴어요. 그래, 좋은 사람 같던데. 네, 정말 진심으로 아이들을 생각하는 분 같았어요. 요즘 세상에 드문 타입이죠. 최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의 눈에 생기가 돌아온 것을 보니 기뻤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에서도 그 센터를 정기적으로 후원해 보는 게 어떨까? 내가 담당해 볼래?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계획을 세워볼게요. 좋아. 그리고 후원 계획을 세우려면 박수진 선생님과도 자주 만나야겠네. 민수는 아버지의 속내를 눈치챘는지 살짝 웃었습니다. 아버지, 설마. 난 그냥 말해본 거야. 좋은 일도 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일석이조 아닌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눈 가벼운 농담이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가 다시 마음을 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아동센터 후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자연스럽게 박수진과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전히 업무적인 만남이었지만 점차 그들의 관계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박수진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따뜻한 마음씨는 김지영의 가식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고 민수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최 회장은 민수가 사무실로 찾아오는 것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아버지,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무슨 일이니? 이번 주말에 박수진 선생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려고 해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최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물론 함께하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사실 저희 이제 그냥 선생님과 후원자 사이는 아니에요. 오호, 그렇군. 빠르네. 민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수진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이죠. 그래, 나도 그렇게 느꼈단다. 정말 좋은 사람 같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천천히 서로를 제대로 알아가면서 진행할 거예요. 현명한 판단이구나.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그렇게 최 회장은 아들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김지영 사건은 아픈 경험이었지만 그것이 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고 이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경험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되는 법입니다.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최 회장의 저택에서는 특별한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오늘은 민수가 박수진을 공식적으로 가족에게 소개하는 날이었습니다. 최 회장 부부는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꽃은 이렇게 놓는 게 어떨까요? 최 회장의 아내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화려하지 않고 단정한 게 수진 씨 스타일에 어울릴 것 같군요. 두 사람은 박수진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민수를 통해 그녀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단정하고 진실된 성품, 타인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까지. 김지영과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습니다. 저번에 지영이란 아이와는 다르겠죠?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수진 씨는 재산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여요. 오히려 민수가 돈 많은 집안이라는 것 때문에 망설이고 있을 정도랍니다. 그래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 놀랍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저녁 식사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성이 담긴 한식 코스로 메뉴를 구성했습니다. 박수진이 소박한 음식을 좋아한다는 민수의 말을 듣고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와 박수진이 도착한 것입니다. 최 회장 부부는 현관으로 나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 회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박수진은 단정한 원피스 차림으로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사모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가져왔어요? 김 여사가 선물 상자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만든 수제 쿠키예요. 마음만 받아주세요. 그 말에 김 여사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직접 만드셨다고요? 정말 센스가 좋으시네요. 네 사람은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대화가 시작되자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박수진은 자신의 일과 아동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었고 최 회장 부부는 그녀의 진정성에 감동받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민수 씨가 마트 회장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좀 부담스러웠어요. 박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왜죠? 최 회장이 궁금해했습니다.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평생 봉사하며 살아왔고 사치란 거리가 멀었거든요. 민수 씨와 맞을까 걱정됐죠. 민수가 살짝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설득했는지 몰라요. 우리 집안이 겉보기와 달리 소박하다고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박수진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진정으로 남을 돕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하고 겸손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죠. 최 회장은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조금 부끄러운 듯 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고 그들은 더욱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수진은 자연스럽게 최 회장 부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특히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수진 씨는 어떻게 사회복지사가 되기로 결심하셨어요?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사실 제 어린 시절이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친척 집에서 자랐거든요. 그때 지역 아동센터 선생님들이 저에게 큰 도움과 위로가 되었어요. 그 경험 때문에 저도 같은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돕고 싶었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최 회장은 박수진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전환시킨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도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유지하시다니. 최 회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제가 행운아라고 생각해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민수는 박수진을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간 후 최 회장과 김 여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보? 최 회장이 물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진심이 느껴져요. 지영이와는 비교도 안 되죠. 그러게요. 이번에는 민수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창밖으로 정원을 거닐고 있는 민수와 박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때때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행복해 보이네요, 우리 아들.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에요. 그날 저녁 이후 박수진은 종종 최 회장 가족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고 최 회장 부부는 그녀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반년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박수진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민수는 드디어 프로포즈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그래, 들어오렴. 무슨 일이니? 민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수진 씨에게 청혼하려고요. 최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그때가 왔구나. 정말 기쁘다, 민수야. 긴장되네요. 수진 씨가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 마라. 수진 씨도 널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분명히 보이더구나.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김지영 일이 있은 후 제가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수진 씨를 만나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진짜예요. 그래, 나도 그렇게 느꼈단다. 수진 씨는 진정한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모두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쯤 김지영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갔을 거예요. 최 회장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그런 일은 생각하지 마라. 앞으로의 행복한 일들만 생각하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호는 아동센터 아이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어요. 수진 씨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니까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구나. 수진 씨가 감동할 거야. 주말이 되었고 민수의 계획대로 아동센터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비밀을 지키며 청혼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들은 작은 손으로 꽃을 들고 우리 선생님 결혼해 주세요라는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수진이 센터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일제히 나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봤고 그때 민수가 나타나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 씨, 당신은 제 인생의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의 진심과 따뜻함이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박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수 씨. 제가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민수는 일어나 박수진을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던 최 회장 부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되네요. 김 여사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정말 안심이 됩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그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진정한 사랑을 찾아 행복해하는 모습은 부모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민수와 박수진은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의미 있고 소박한 결혼식을 원했고 최 회장 부부도 그들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결혼식 장소는 아동센터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넓은 정원이 있는 별장으로 정했고 하객 수도 가까운 지인들로만 제한했습니다. 여보, 이 꽃장식 어떻게 생각해요? 김 여사가 최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좋아 보이네요.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아름다워요. 수진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결혼식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는 며느리가 될 박수진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마치 친모와 딸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거 다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준비할게요. 박수진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야. 아들 결혼식인데 어머니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게다가 나도 이런 준비 좋아한단다. 박수진은 감사한 마음으로 웃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이렇게 따뜻한 가족을 만나게 되다니 제가 정말 복이 많네요. 한편 최 회장은 민수와 함께 결혼 후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희 둘은 결혼 후에 어디서 살 생각이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아동센터와 가까운 곳이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대요.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수진이다워.
너희가 원한다면 내가 센터 근처에 좋은 집을 알아볼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너무 호화로운 곳은 안 돼요. 수진이가 불편해할 테니까요. 알았다. 너희 스타일에 맞는 곳으로 찾아볼게.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최 회장은 아들이 이제 진정한 사랑을 찾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김지영 사건은 이제 먼 과거의 일이 되었고 오히려 그 경험이 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최 회장은 사무실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김지영이 출소했다고 합니다. 이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벌써? 네, 모범수로 형기가 줄었다고 합니다. 최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지영이 민수의 결혼을 알고 무슨 일을 저지를지 걱정되었습니다. 혹시 그녀가 우리 가족에게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나?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출소한 후 한 인터뷰에서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내일이 결혼식인데 혹시 모를 일이니 경비를 더 강화해. 네, 회장님. 이미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 사실을 민수에게 알릴지 고민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민수를 불안하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결국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바쁘니? 아니요, 아버지. 결혼식 준비는 거의 다 끝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내게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김지영이 출소했단다.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침묵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그녀는 제 과거일 뿐이에요. 더 이상 저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일 결혼식 경비를 더 강화했어. 네, 고마워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행복하니까요. 최 회장은 아들의 성숙한 태도에 안심했습니다. 김지영 사건 이후 민수는 확실히 더 강해지고 현명해졌습니다. 결혼식 당일 별장은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정원에는 흰 꽃으로 장식된 아치가 세워졌고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아동센터 아이들은 작은 바구니에 꽃잎을 담아들고 들뜬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이 특별한 날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최 회장은 정장을 차려입고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눈은 경계심을 놓지 않고 주변을 살폈지만 다행히 김지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군요. 오랜 친구가 최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감격스러운 날이야. 민수군이 좋은 신부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지난번 그 여자는 정말. 이제 그 일은 잊자고. 오늘은 행복한 날이니까. 시간이 흘러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긴장된 표정으로 아치 앞에 서 있었고 하객들은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하자 아동센터 아이들이 먼저 나와 꽃잎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박수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지만 단아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김 여사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고 그 모습에 하객들도 감동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는 신부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기까지의 여정이 쉽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 모든 시련이 값진 것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박수진이 민수 앞에 섰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주례사가 시작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앞에서 저는 최민수 군과 박수진 양의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어 기쁩니다. 주례사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최 회장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김 여사의 눈에는 이미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단점을 이해하고 장점을 사랑하며 기쁨은 나누고 슬픔은 함께 이겨내겠습니까? 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주례사가 계속되었고 마침내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이 왔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박수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고 박수진도 같은 방식으로 민수에게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최민수 군과 박수진 양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박수진에게 키스했고 하객들은 모두 기립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아동센터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축하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최 회장은 여전히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긴장을 풀고 이 행복한 순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많은 하객들이 최 회장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민수와 박수진이 최 회장 부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식을 만들어주셔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뭐 했니? 다 너희 덕분이야. 최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가족이 생겨서 너무 행복해요. 박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박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알았지? 네, 어머니. 민수 오빠와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게요. 그때 최 회장의 시선이 멀리 정원 입구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 김지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식을 바라보고 있었고 최 회장과 눈이 마주치자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최 회장은 그 모습을 보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지영은 아마도 민수의 행복한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녀도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아들이 정말 행복해 보여서요. 최 회장은 민수와 박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하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고 그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파티가 끝날 무렵 최 회장은 잠시 혼자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그는 지난 일들을 돌아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지영 사건부터 시작해 경비원으로 위장했던 일, 그리고 지금 이 행복한 결혼식까지 모든 일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그래. 좀 바람 쐬고 있었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계셨어요? 최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모든 일이 잘 풀려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단다. 민수는 아버지의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모두 아버지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다. 내가 현명한 선택을 했기 때문이야.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네, 맞아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잠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달은 그들의 행복을 축복하는 듯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너도 가정을 이루게 됐으니 한 가지 말해주고 싶은 게 있구나. 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성공도 아니야. 바로 진실된 관계와 사랑이란다. 내가 평생 사업을 하며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 내 어머니와의 시간이었어. 그리고 이제 수진이도 우리 가족이 되었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저도 그걸 깨달았어요. 김지영 일이 있고 나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그래, 때로는 어려운 경험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법이지. 두 사람은 다시 파티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수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세 사람은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식이 완전히 끝나고 민수와 박수진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최 회장 부부는 그들을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일이 잘 마무리됐네요.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정말 안심이 됩니다. 여보, 당신이 그때 위험을 무릅쓰고 경비원으로 위장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최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요. 아마 민수는 김지영에게 완전히 속아 불행한 결혼을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 그런 일은 없어요. 민수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됐으니까요. 그래요. 모든 게 잘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법입니다. 최 회장의 용기 있는 결단과 민수의 성장, 그리고 박수진의 등장까지 모든 일이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와 박수진의 행복한 결혼 생활, 그리고 언젠가 태어날 그들의 아이들까지 최 회장은 이제 마음 편히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현명한 선택을 했고 가문의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사랑과 지혜가 아들을 지켜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